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지지장이에요. 원문 3번을 강의할 건데요. 자, 1번은 읽고서 한번 복습 삼아 읽고 해석을 해드릴까요? 양지는 동하면서 또한 강하다. 그래서 속달현,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달현, 뭐가? 재앙과 상서로움이. 음지는요, 어떻게 되냐면, 정하면서 또한, 어떻게 해요? 전일하다. 그리고 비태가 어떻게 된다? 매경련.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어떻게 해가 지난 다음에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두 번째 원문이에요. 생방파동 고익이에요. 예, 생방파동. 생방은 뭐예요? 인신사회죠. 파동해서 두려울 파자입니다. 동하는 것이 두렵고요. 고의계라고 해서 고지는요 진술충미죠. 마땅히 열어주라 라는 건데 이것도 마땅한 것도 있고 마땅치 않은 것도 있다.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고요. 패자봉충 자세추라고 해서 패자는요 좌오묘유인데요. 어느 기운이 센가, 그러니까 원령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세히 살피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가 되죠. 원문 세 번째요. 자,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시는 단시 충이 중요하다. 충이 중요하지. 형과 더불어서 해라고 해서 이 해자는요 1급자를 맞추기 위해서 해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조사라고 그러죠. 그를 도와주는 글자예요. 1급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해자가 빠지면 6자잖아요. 근데 앞에는 1급자니까 이 뒤에 것도 1급자를 맞추기 위해서 해자를 넣은 거예요. 동부동, 동할 수도 있고 동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임 선생의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참 임 선생이 자세히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죠. 됐습니다. 자, 여기다 이거를 찍고요. 자, 임시왈. 이거 이제 번호는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쭉 붙였습니다. 왜? 쭉 끌고 나가다 보면은 어디서 무슨 뜻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번역은 밑에 이렇게 쭉 다 해놨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례명조는 3개인데요. 하나만 하고요. 오늘 어디까지 찾아볼 거냐면 격국론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 사례명조가 상관격인데도 상관격에 대해서 아주 물의지형이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흐름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연애자평에서부터 왔죠. 그것을 이제 반대한다라고 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임 선생이 끌어다 놓은 사례명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런데요. 우선 오늘은 원문도 읽고요. 또 격국론도 좀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명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봉충, 지지에서 충을 만나면요 오직 뭐와 같다. 천간지 상극, 천간의 상극이 일어난 것과 같아. 수시 모름지기 살펴야 된다. 그 강약과 시기를 살펴서 논지 논하라. 이거 대명사입니다. 지어 사고지충. 자, 사고의 충에 이르러서는 역시 분명히 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마땅함도 있고 마땅치 않음이 있으니 만약 3월에 진토라 치더라도 을목이 사령했다. 그러면 술을 만나면 충이 일어날 거 아니냐, 진술중. 그러면 술중의 신금도 역시 능히 어떻게 을목을 상할 수 있고요. 6월의 미토는요 정화가 사령했다 치더라도 축을 만나면 미충이 일어날 거죠. 축중 개수가 역시 능히 정화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이건 누를 안자인데 안마 할 때
하는 건데 부사로선 살펴보면이라고 해석합니다. 3월의 을목은요 6월의 정화는 수석 퇴기, 비록 퇴기에 속한다 치더라도 마냥 등령을 했다면, 사령을 했다면, 자, 안 3월지 을목 하면 이거 여기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며칠을 담당하죠? 9일이에요. 이것도 6월의 정화는 며칠 담당하죠? 9일이에요. 예. 여기가 그렇고요. 중기가 3이에요. 3. 토가 18일을 사령하고 있죠. 9, 3, 18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퇴기가 되더라도 그것이 사령했다면 마침내 가용이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용신으로. 충죽수상. 그러니 충하면 상처를 입게 되니 부적용. 용신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진술충명하면 이건 토의 기운이다 라고 하지만 제 말씀은 사령한 것이 며칠날 태어나서 무엇을 사령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역시 미월에 태어나갔고요. 여기인 정화에 사령을 하고 있어서 정화를 쓰고도 싶기는 한데 제 용신을요. 그 정화를 쓸 수 없는 이유가 투출이 안 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또 깨서 쓰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4번, 네 번째 할 겁니다. 소위,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건 쓰지 않겠습니다. 소위, 묘고라는 것은 봉충, 충을 만나면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후인지 류하라. 잘못된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묘자는 분묘의 뜻이 있다. 산수와 뜻이 있는데 고자는 묘고는 비슷하지만 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목화 금수가 그 안에 저장돼 있지 않냐 이게야. 수장지 매 해서 묻혀져 있지 않냐 뿌리로서 건지지지. 근데 왜 빨간 글씨가 있을까요? 이게 징의에는 없다고 저는 이 번역할 때 징의와 천미를 같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요, 징의에 없는 글은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뿌리가 있다라고 하고 끝날 텐데요. 철조 선생은 이랬잖아요. 비유하자면 마치 듣기 지분, 기운을 얻어서 그 산소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미했어요. 이건 불자와 똑같습니다. 아니다,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개동, 열어서 동하게 돼서 발복자는 없다 라는 거예요. 없다. 이 중요한 말을 왜 징의에선 뺐을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뺐고요. 요 밑에 내려가면 또 뺐습니다. 만약 목화 금수가 천간으로 있다면 지지에서 마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쭉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자, 뭐가 없냐? 인묘, 사오, 신유, 해자의 노강지가 없고 오직 뭐에 의지한다? 진술충미만 있다 치자 이거야. 지지예요. 그러면 그 일주는 창고에 통근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를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요. 그러니 봉충주, 축을 만나면 미근, 가느다란 뿌리가 발진, 뽑혀서 다 될 것이다. 해서 이것도 여기까지 또 부정을 합니다. 충동주, 충에서 동이 있다면 강황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충에서 동해갖고 강한 자는 없다. 이거 지금 이 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만약 사령한 것을 쓸 수가 없다면 이 토에서 시신을 잡자면 충인데 충을 해도 유익하고 유익한 것이 있고 손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그건 뭐에서 있는 거냐? 토는 된다는 거예요. 토가 동한 즉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가 용신이나 시신일 때는 충을 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적천수 공부하시면서 임철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짓고 위로 올려서 7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에서 충미홀에서 충에서 쓸 수 있는 글자는 뭐다? 토밖에 없다. 나머지는 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뿌리 미근이 발진 이미 발에서 다 된다. 다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7번을 올리고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것도 이 빨간 게 있음으로써 또 뭐라 그랬죠? 각주처리라는 겁니다. 징의엔 또 없어요, 이게요. 자, 형의 뜻은 무소취, 취하지 말아라. 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해해형이니 진진형이니 유유형이니 오형이니 말하면 그걸 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형자예요. 본래 지지가 본래 지지를 만났는데 스스로가 동기인데 하이 무슨 상형이 되냐, 서로 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형묘와 묘형자나 시위 이것은 상생한다. 무슨 형이냐, 하이 상형. 수형 미나 미형 축이나 개위 본기다. 다 토는 토다. 갱부당 더욱 마땅치 않은 것은 형이라고 하는데 인형사나 역시 상생이다. 이게 목생화. 인신상형은 이미 충에서 있으니 재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인신은 충이 되지 않냐. 그런데 무슨 또 인신형을 잡고 있냐 이거예요. 우왈 자묘일형 인사신 이형 축술미 3형이라고 하는데 고칭 3형 이렇게 1, 2, 3형을 칭해놨는데 우유자형 스스로가 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요. 차는 모두 속류 일반적으로 잘못된 일이니 고치지라고 해서 이거 시할머니 고자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왜 징의에서는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하고를 솔직한 예로 글을 잘 쓸 땐 이쁘다고 하지만 자평진전 평조할 때도요 나쁘면요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하죠. 천즉해요. 천은 뚫을 천자입니다. 천은 곧 해지 육해로서는 말미암아 육합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하는 것을 합한 것이니 코로 위해가 되는 것이니 마치 자수와 축토가 합의될 때 미토가 와서 축을 충하면 잠이형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자오충을 했다 치더라도 그런 형상이 나니 잠이지해는 무비 상극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상극이죠. 토국수죠. 맞습니다. 언젠가는 꼭 토국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미토가 습해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수가 용신일 때는 토가 안 좋고요. 토가 용신일 때는 수가 옆에 붙어서 해로울 건 없다라고 간명을 하시면 됩니다. 수가 용신인데 미토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해가 되죠. 그러나 이건 해가 아니라 아예 토국수 한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미토가 용신일 때 이 자수는 놔둬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추고인의 지류는 지해는 상식 이것은 곧 상생이지. 화생토 목생화한데 뭘 이걸 갖다 해라고 하냐. 하이위해 무엇이 해가 되는 거. 해가 안 된다. 차는 형은 이미 부족빙이라. 형이라는 것은 부족하다. 뭘로 증명하기가 부족하다. 이 해의 의도 또한 형도 부족한데 해의 뜻도 역시 더욱 천차에 고집을 부려서 해를 그냥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9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생극이 위신 생하고 극하는 것이 옳고 지우 파의 뜻은 아니다. 해즉 형이라는 것도 아니니 더욱더 불경 이 경이라고 하면 사서상경이에요.
그런데 이 불경자를 넣은 거 보면 임철조 선생은 이 사주책을 경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 이 경에 속하지가 않는다. 삭지가야라 제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경자가 붙었을 때는 예, 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 접천수가 우리 명약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경이죠. 예, 성경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유학을 믿는 사람은 사서 삼경이라고 하고요. 예, 저희는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이라는 것은 곧 사주 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각주 처리한 것도 다 있고요. 1, 2, 3, 4 해서 9번까지 이렇게 띄어서 해놨습니다. 자, 오늘 삼관격입니다. 이 사주 좀 보시죠. 예, 이 사주를 가지고 오셔서 야, 자묘물의 자묘형 하면서 물의지형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이걸 반론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읽고 올리겠습니다. 자, 임자이론에서요, 지봉양인, 양인이라는 건 뭐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양인이 있죠. 간투신계, 그러니까 이거 수가 강한, 계신, 이거는 수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인데 이 수를 꺾는 토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오행이 화와 목을 쓰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토가 없으니까요. 오행부터 이거 보세요. 오행 중에서 토가 없지 않느냐. 연간의 병화는요. 이거 어디에 앉았어요? 절지에 앉았잖아요. 자수예요. 그러니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목이 용신이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화도 좋습니다. 이것도 화운 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슬쩍 겁을 주십니다. 이게 병신 앞에서 못 쓴다 라고 하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씁니다. 임절에서 합신 화수 수로 화했다. 그렇게 화로 표현했을까요? 그러네요. 이게 자수가 바로 깔고 앉았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만 더 올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요. 가장 반가운 것은 묘가 왕제강하다. 이걸 월지에 있는 묘, 임자일주의 묘는 뭐죠? 상관이에요. 상관극에 상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국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기 정형, 빼어난 기운이 설기가 되니 능히 화하기를 겁제 양인을 완강한 기운을 설하고 있다. 수기유행, 빼어난 기운이 돌고 도는 것이다. 외인이 사람 댐댐이가 공손하고 유래, 얘가 있으니 활악하고 중절하다. 아주 가분해. 목지 원신이 발로해서 과가면동했다. 오운이면 더 좋겠죠. 득 묘목을 얻어서 설수생화하니 을미 병운까지 아주 정확하게 찍어주십니다. 병 다음에 뭐예요? 병신. 금이 오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관지 군수까지 돼서 사도 평순하다. 이 성론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자면은 이 물의지형이라고 하고 또한 상관이나 양인이 봉형 자매형을 했잖아요. 상관과 양인이 그냥 들이부딪히잖아요. 필지 반드시 이르게 된다. 오만 무례하다는 것이 이르게 되고 흉악다단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화락하고 중절하고요. 공순하고 유래하고요.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묘 무례지형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이론을 아주 신랄히 비판하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임철조 선생을 좋아하는 것이죠. 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이 바로 정주장의 임철조식이다. 자기 주장을 밝힘에 있어 근거를 들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임철조식 명리론이다. 이 명조의 용신은 월령의 상간 묘목이며 시신은 연간의 병화인데 시신이 신군과 합의되어 아쉬운 명조이다. 그러나 중년대원과 말년 개두가 된 병정화가 있어 합신을 풀어주러 사도 평순함으로 일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더하여 일반적으로 논하는
자묘 위 무례지형이나 상관이 양인을 만나서 형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오만 무례할 텐데 흉악바다 나다는 것을 일반적인 신설론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격국론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따 설명드리고요. 수가 강합니다. 목도 강해요. 수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이 용신이죠. 자, 자평신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심효참식 격국론에 의하면 상강격으로는 사행신에 속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사행신은 우선적으로 극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잡아요. 예, 그러나 사람명지 11번에 서술했던 상관격은 비록 길신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수기인지라 문인과 학사들이 보통 이 격에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자평진전의 평주를 한 서라고는요, 상관격에 일간이 강한 경우 관살로 극제하는 것보다 식상을 써서 설계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해서 식상을 설계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서로가도 극보다는 서를 택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명조를 격국론자의 심효점이 감명한다면 중원한자의 임철조 설명한 연관의 병화 임절하고 합신 화수하서 구신이 기반된 재성을 구신을 했을 것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상관격에서도요 재성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극해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사주를 지금 사춘방의 사주를 아마 재성을 쓰는 걸로 아마 감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죠. 요거 오늘 하나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례명조 14번. 예, 그리고요. 예, 수체 화토용조에서 화를 용신으로 했죠. 어이구, 예, 화를 용신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운이네요. 지금 제일 좋은 운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신금, 요금은 안 좋고요. 이걸 넘기면 이 무술대운이 아주 참 좋은 사주네요. 말년이 참 좋네요. 예, 지금 요즘 같은 사주라면 이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건강이 안 좋을 것이고요. 회사 직장인이면 퇴직을 할 것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운 들어오면 분명히 생활의 변화가 있고 그 대신 69살 말년까지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초년에 좀 고생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좋은 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걸 바로 이제 병정화로 치면 절각이라고 그러고요. 신유로 치면 개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주면 좋은 사주입니다. 좋게 평하시는 것도 좋고요. 사주 좋습니다. 예. 나머지 두 개는 다음 강의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예.